나는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딱히 힘든 일이 없는데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 오늘 하루도 그냥 흘러가겠구나 싶은 느낌.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혹시 요즘 이런 적 있으셨나요? 일부러 힘든 걸 피하고 불편한 사람을 멀리하고 귀찮은 도전은 나중으로 미루고 그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이상한 현상.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평생 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지금 우리 삶에 그대로 들어맞아서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철학 강의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야기.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피해왔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가 있어요. 먼저 전화하면 되는데 어색할 것 같아서 안 해요. 상대방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조용히 시간이 지나가게 두는 거죠. 왜냐고요? 불편하니까요.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어색한 침묵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그게 한 번, 두 번, 1년, 5년이 되면 그 친구는 그냥 과거의 사람이 돼버려요. 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 그런데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뭐가 되겠냐는 생각. 잘못하면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 돈이 들 텐데,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생각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결국 그냥 하지 않기로 해요. 편한 선택이니까요. 건강도 그래요.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나쁜 말 들을 것 같아서 미뤄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일부터 하지 뭐 라고 생각해요. 그 내일이 몇 달째 내일이에요. 가족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런데 갑자기 꺼내면 이상할 것 같아서, 분위기 어색해질 것 같아서 그냥 마음속에만 두고 있어요. 이게 다 편한 선택이에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루가 가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어느 순간 공허함이 되더라고요. 니체라는 사람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평생 몸도 약했고 친구도 많지 않았고 세상과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 속에 살았어요. 근데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인간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편하게 살려고 할수록 점점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풀어볼게요. 우리가 편한 선택을 할 때 사실 우리는 뭔가를 포기하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어렵더라도 내가 가고 싶었던 방향, 창피하더라도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 그걸 포기하고 대신 편한 쪽을 고르는 거죠. 한 번은 괜찮아요. 두 번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게 돼요. 니체는 이걸 굉장히 무섭게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삶. 그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것과 존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달라요. 살아있다는 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느끼는 게 있어야 해요. 존재한다는 건 그냥 있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고 밥은 먹고 있고 잠은 자고 있지만 뭔가를 향해서 움직이는 게 없는 것. 그 차이가 공허함이에요. 편한 선택은 당장은 달콤해요. 근데 그 달콤함이 쌓이면
자기 자신이 점점 흐릿해져요. 마치 오래 쓰지 않은 근육처럼. 처음엔 그냥 약해지는 거고, 나중엔 쓰려고 해도 잘 안 쓰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나답다는 느낌.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이건 내가 진짜 원해서 선택한 거라는 확신. 그게 자기 신뢰예요. 그런데 편한 선택을 반복하면 그 자기 신뢰가 조금씩 무너져요. 왜냐면 계속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외면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작은 결정도 하기가 어려워져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는 것도 망설여지고, 어디 한번 나가볼까 하다가도 그냥 집에 있게 되고, 뭔가 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에이 그냥 두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잃어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내 선택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요. 특별히 나쁜 일이 없어도 불안한 이유가 이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불안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불안. 내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소외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낯선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나를 잘 모르는 상태. 니체는 이미 150년 전에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편함을 추구할수록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가게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사실 여기에요. 편한 선택이 쌓이면 마지막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돼요. 처음엔 이게 이상해 보여요. 편하게 살면 여유가 생기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편함이 습관이 되면,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생기면 바로 포기하게 돼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면 이미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이유가 나와요. 힘들 것 같아서, 잘 못할 것 같아서, 나이도 많은데 이제 와서.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예 뭔가를 꿈꾸는 것도 안 하게 돼요. 꿈을 꾸면 이루지 못했을 때 실망을 해야 하니까 처음부터 꿈을 안 꾸는 게 편해요. 기대를 하면 기대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하는 게 편해요. 그렇게 해서 지키는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평화인가요? 그건 평화가 아니라 포기예요. 조용한 포기. 아무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쌓여온 포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눈에 빛이 없다는 느낌. 뭔가 하고 싶다는 의욕이 사라졌다는 느낌.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하게 흘러가고 딱히 기다려지는 것도 없고 딱히 설레는 것도 없는 느낌. 그게 가장 무서운 결과예요. 나쁜 일이 생기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니체는 그걸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위험한 죽음은 심장이 멈추는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를 포기하는 죽음이라고.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뭘 어떻게 바꿔. 그 말 충분히 이해해요. 정말로요.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지금 와서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에너지도 달리고 주변을 둘러봐도 다들 슬슬 쉬어가는 것 같고 자식들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조용하게 지내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서 그런 건지. 우리는 오랫동안 참 많은 걸 해왔어요.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들을 먼저 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는 조금 나를 위해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나이에라는 말이 왜 한계가 돼야 해요? 이 나이에 새로 배우면 안 되나요? 이 나이에 새 친구를 사귀면 안 되나요? 이 나이에 하고 싶었던 거 해보면 안 되나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것들의 목록이에요. 그 목록을 지금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뒤집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니체가 말하는 건 의외로 단순해요. 하루에 딱 한 가지 불편한 걸 선택해보는 거예요. 아주 작아도 돼요. 진짜로. 오늘 연락 안 했던 사람한테 문자 한 통. 오래 미뤄온 그 책 첫 페이지 펼치기. 매일 같은 길로 다니던 거 오늘은 다른 길로 걸어보기. 혼자 카페 가는 거 불편했으면 오늘 한번 가보기.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말 오늘 해보기.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엄청나게 대단해요. 왜냐면 이게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이거든요. 내가 불편한 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해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뭔가가 달라져요. 아, 나 아직 할 수 있구나. 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구나.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이 느낌이 쌓이는 거예요.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예요. 근데 그 작은 변화가 자기 신뢰를 만들고, 자기 신뢰가 다음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내 삶의 방향이 돼요. 니체는 이걸 두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극복이 꼭 엄청난 도전일 필요는 없어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용기 있는 선택. 그게 극복이에요. 편한 쪽으로 가려는 그 자동 반사적인 반응을 딱 한 번만 멈춰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돼요. 습관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새 습관이 자리를 차지하면 오래된 습관은 자연스럽게 밀려나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가면 돼요. 잠깐 눈 감고 상상해보세요. 지금부터 10년이 지났어요. 당신은 그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과 똑같이 살았을 때예요. 편한 것만 골랐고 불편한 건 피했고 하고 싶었던 건 나중으로 미루고 또 미뤘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건 나이뿐이에요. 몸은 좀 더 힘들어졌고 마음은 좀 더 무거워졌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의 목록은 더 길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나는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그 말 한마디를 왜 그때 못했을까? 그걸 왜 시작 못했을까? 그 후회가 얼마나 무거울지 상상이 되나요? 두 번째는 오늘부터 조금씩 달랐을 때예요. 딱 하나씩이에요. 엄청난 게 아니에요. 오늘 불편하지만 해보고 싶었던 거 하나. 내일 또 하나.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10년 후에 당신 눈에는 빛이 있어요. 뭔가를 경험한 사람의 눈, 부딪혀본 사람의 눈, 살아봤다는 걸 아는 사람의 눈. 주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몸이 젊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훨씬 더 당당하고 훨씬 더 평온해요. 진짜 평온.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건 자기 자신으로 살아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후회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여봤다는 것. 편한 쪽으로만 가지 않고 한 번쯤은 내가 진짜 원하는 쪽으로 걸어봤다는 것. 그게 삶을 살아냈다는 느낌을 만들어요. 지금 이 순간 10년 후에 당신이 당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한번 해봐. 무서워도 해봐. 창피해도 해봐. 잘 안 돼도 해봐. 어차피 시간은 가잖아.
편하게만 가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그 목소리가 들리나요? 오늘 이 영상 사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이상하게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불안하다는 느낌.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건지 한번 같이 들여다본 거예요. 편한 선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가끔은 편한 쪽이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나를 잃어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잃어감이 불안이 되고 공허함이 된다는 것. 그걸 오늘 같이 봤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150년 전에 했던 말이 지금 우리 삶에 그대로 들어맞는 이유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유혹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편함의 유혹, 안전함의 유혹. 그 유혹 앞에서 그래도 내 쪽을 선택해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이에요. 오늘 하루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작아도 돼요. 정말 작아도 돼요. 평소에 안 하던 것, 불편하지만 해보고 싶었던 것, 미뤄왔던 것, 말 못했던 것. 딱 하나요. 그게 오늘의 당신이 내일의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그 하나가 당신 안에 다시 빛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오늘 해볼 그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그 작은 글자 하나가 당신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우리 삶에 바로 와닿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